이건 PPT 자료입니다. 네, 파워포인트인데 그냥 보시면은 그 궁금하신 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변해드리면 됩니다. 그 보시면서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요런 그게 자료들이 제일 굉장히 요런 사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죠. 내가 그 아니, 사진의 배경을 아셔야 되거든. 예. 근데 배경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고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요거는 인터뷰 순서대로 진행하시고 나중에 이제 요 부분도 저희들 추가 질문하는 걸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편하시지. 네. 전화를 내 전화를 빼야겠구나. 진동으로 놔야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좀 하다가 이 근처에서 알만한 데서 식사하시고 또 하고 그렇다 했죠? 예, 바로 막 끝내고 식사를 가시죠. 그래요? 예. 뭐 뭐 기다리는 사람 심심하겠네. 뭐 요거 한 잔 차를 드릴까요? 좋죠. 요거 벗으면 안 돼요? 벌써 됩니다. 예. 그래? 잠깐만요. 마이크 빼고. 더워가지고 안 되겠네. 네. 식사를 어디 하실 건지 그걸 아무데나 해. 세분 다, 두분 다 가실 수 있죠? 세 분 다. 한 명은 9명. 아, 일 있어요. 잠깐 옆에 일이 있어요. 이 실장 어때? 식사 갈 수 있는.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실장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고 우리끼리 뭐 키 갖고 있으니까. 우리 뭐 이거 하고 밥 먹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 실장 들어가. 식당을 지금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 안 하시죠? 내가 예약 안 했으니까 알았어 지금. 다 좋아. 우리 김 교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한번. 아, 저 다 좋아합니다. 저도. 이게 이러면 막연하다. 우리 골치 아픈 거야 이게. 근데 아무렇게나 정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영동 보리밥집으로 가시랍니까? 뭐 다 좋지. 여기 4월과 5월 가보셨어요? 4월 가봤지. 4월에 보리밥. 4월 보니까 그렇게 낫지. 거기 거기 특이하던데 참 여기 앞에 그 집에다가 네, 4월 보니까 우리가 7시 반에 안쪽에 7시 반이요? 7시 반에 5명 만나고 얘기 시작하면 그렇게 쉽게 안 끝날지도 몰라. 일단 8시 정도 하죠. 삼성에 8시 정도 하죠. 석청자 예. 8시. 얘기 그렇게 내가 얘기 시작하면 그렇게 쉽게 안 끝나 나도. 8시요? 예, 8시. 지금 시간 이거 8시. 8시. 식당은 8시간 지나면은 골치 아픕니다. 8시에. 너무 식당 안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요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 옆에 두셔야 됩니다. 예. 이건 이거 서로 마주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때 이게 낫습니까? 카메라 때문에 지금 마주보면 좋은데. 카메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여기 스포. 좋으실 대로 오세요. 예. 좋으실 대로. 그 장소가 좀 그래가지고 카메라 여기서 비추기가 좀 힘들었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예. 그 우리 창업자 관련한 이 구술 사업은 향후 이제 현재 시점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 과정에서 정말 어떤 그런 기업가로서 어떤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향후 아산학을 진입할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우리 회장님의 정언은 우리 후학들 위해서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술의 편을 위해 가지고 이제 서로 용어는 이제 구술자, 저는 면담자, 창업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예. 구술자 어떤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생년월일과 어릴 때 가정 형편 뭐 이런 부분 정도 돼 있어요. 예. 제가 해방동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생년월일 호적에는 46년 2월 25일로 돼 있는데 예. 음력으로는 45년 섣달 23날이거든요. 예. 그러면 해방되기 전에 5달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예. 또 5달 후에 난 거거든요. 해방되고 난 5달. 그러니까 해방 8.15를 중심으로 해서 5달은 어머니 5달 앞뒤 5달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은 익히 짐작할 수가 있죠. 아주 우리나라 상황 중에서 상당히 격변기에 어머니 뱃속에서 예. 잘 먹고 자랐죠. 예. 그렇게 했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6.25가 1950년도에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가 만 5살 때거든. 예. 근데 내 6.25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6.25 때 우리가 피난 가고 예. 아주 부분적으로 기억은 나요. 예. 부분적으로 기억은 나고.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이 생활 수준이라는 거는 경제 수준이나 생활 수준은 굉장히 낮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농사 짓는다고 그랬는데 네. 말이 농사지 집 앞뒤에 있는 텃밭을 가지고 농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부모 세대 분들 중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그다음에 직업을 제대로 가지고 있던 분이 참 드물거든요. 예. 근데 참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래도 건강하게 나가지고 그 뭐지 잘 입히고 먹이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예. 난 아주 복 받았는데 우리 부모 세대하고 나하고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 부모 세대도 우리 부모 세대는 대충 1910년에 한 1910년대거든요. 예. 그때 태어난 한일 합방 때 태어난 분들이거든. 그분들은 참 더 불행했고 참 아무런 시대를 살았지. 그렇죠? 예. 그때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 집안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학교를 보냈다거든. 근데 예. 그 학교가 일본인 학교 아니에요. 예. 우리 할아버지가 왜 우리 애들을 일본 놈 학교에 보내느냐? 학교 보내지 마라. 예. 그래서 학교를 안 보냈거든. 서당 좀 다니다가 말았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교육조차도 못 받으시고 뭐 그런 분들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6.25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학교는 무조건 가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았잖아요. 예. 교육을 제대로 받다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하고는 생활의 틀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그게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 시대 우리 부모 세대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왔고 예. 근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나처럼 살아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해방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오래 있던 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를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실 분이 아니거든. 만약에 아마 김구 선생이 하셨으면 학교는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된 게 다행인 거야.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된다. 우리 전부 학교 다 갔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그런 식으로 자랐던 분인데 입고 먹고 자는 것이 굉장히 가난했지만은 아주 순박하고 다정다감한 사이에서 입고 먹고 자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교육도 아주 잘 받았고. 가정 형편은 좀 어땠습니까? 우리 가정 형편은 그러니까 그 시대 우리 가정 형편으로 봤을 때 그냥 보통 나는 이 먹는 것을 가지고 구애받은 일은 없거든. 예. 근데 먹고 노는 거 이 구애받은 일은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전혀 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하도 현명하셔가지고 그 가난한 속에서도 입고 먹고 자는 거를 입고 먹고 재우고 학교 보내는 걸 하셨기 때문에 나는 경제적으로 뭐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 없이 아주 신나게 잘 자랐죠. 예. 근데 뭐 석건 잘 놀고 안 놀고는 어렸을 때는 본인 성격이지 집안 형편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가난하다고 못 노는 게 아니거든. 잘 놀고 잘 놀면 건강하고 머리도 좋아지고 그러거든. 예. 그러면 구슬 학창 시절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학창 시절? 뭐 초중고 대 시절 통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뭐 내가 초등학교 들어서 난 내가 공부 잘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맨날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또 싸우면은 막 같이 싸운 애네 집에 가서 막 끝까지 계속 더 싸우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 그리고 우리 동네 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웬걸 이게 학교를 들어가더만 공부를 추종을 불허하게 잘하거든. 이상하게.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이게 완전히 전혀 기대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 근데 원래는 잘 놀고 막 싸우고 이러던 애인데 학교 들어가더만 이상하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 일제고사 같은 거 보면 전교에서 1등하고 이런 걸 했지. 그러니까 공부를 무조건 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나는 뭐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랬어요. 보통 랭킹이 반에서 한 2등 내지 3등 그랬어요. 싸움도 항상 경찰서 뒷마당 가가지고 모든 사람 다
보는 사이에서 해가지고 랭킹을 조정한다고. 항상 내 2등 내지 3등. 원래 내 1등 했는데 나이 많이 먹은 놈이 와가지고 그 놈하고 붙었다가 되게 터지고 난 다음에 랭킹 밑으로. 전학 온 애들 때문에 내 랭킹이 떨어졌다고. 근데 원래는 내 랭킹 1위였거든. 싸움 아주 잘했고 힘도 셌고 기계체조 같은 것도 아주 잘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술자가 살아온 시대는 좀 우리가 격동기를 할 수 있나? 6.25 돼가지고 뭐 6.25 뭐 내가 학교 들어가가지고 학교 들어가니까 석 달 지나니까 우리 학교를 군대가 진주해 버린 거야. 우리 학교는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 이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가만히 깔고 그다음에 옥상에다 텐트 치고 그것도 없을 때는 공원 교회 뒷마당인데 비 오는 날 학교 안 가요. 왜냐면 저 노천에서 배우니까 그럼 안 오는 날이었는데 화판 있지 여기다 거는 거 그거하고 요 깔판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깔고 화판하고 이게 책상이고 그러고 하는 거거든. 수업하는 거도 선생님도 자주 바뀌고 뭐 그런 상태에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우리 자연학습 받았거든. 그 자연학습이라는 건 항상 이 자연과 더불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럼 놀이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싸움거리도 많고 네. 아주 재밌게 지냈지. 요즘 애들처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시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19, 5.16 그다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유신 이런 격동기를 거치면서 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준 게 있습니까? 시대적 변화가? 그때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인데 사범병설중학교였거든. 왜냐면 사범학교 가면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선생님 돼가지고 살기가 괜찮거든.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사범학교 없어져 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군산고등학교고 그 사범병설고등학교라는 거 들었는데 예. 시험 봤는데 두 군데 다 1등으로 붙어버렸어요. 예. 그럼 뭐 그냥 군산고등학교 갔지 뭐.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4.19가 일어났거든.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5.16이 일어났거든. 근데 우리는 4.19, 5.16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때는 우리는 집에 라디오 있는 집도 별로 없었고 예. 신문 보는 집도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뭔가 무슨 변화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걸 그 정도지 우리는 그냥 학교 다니고 놀기 바빴지 뭐 별 관심도 없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무슨 느낌이나 이런 거 별로 없었어. 그럼 우리 구술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좌우명 같은 건 있습니까? 나는 아마 이런 거 우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뭐 우리 집 어른들한테 하는데 내가 뭐 이 가만 보면 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거짓말을 하는 걸 굉장히 이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상대를 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야 되는데 아직 그냥 면전에서 그 다음부터 그걸 안 보려고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야근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순박한 부모들 밑에서 자라가지고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책임감은 상당히 있고 거짓말 않고 예. 뭐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걸로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세상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그걸 다 이해하고 잘 적당히 살아야 되는데 그 타협이 잘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장점 겸 단점이죠. 예. 소위 정의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회 살아가는 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거든. 정의감이 높다 보면 부딪히는 데가 많습니다. 예. 회사 안에서도 나 회사 안에서도 초급 간부 시절에 윗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그 살짝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부딪혔으면 아마 일찌감치 중간에 도태했을 거예요. 예. 근데 저게 애가 그냥 버릇없이 아무나 싸우고 그러는데 일은 제대로 하니까 그대로 남은 거 아닌가. 그 생존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럼 구술자께서는 이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한 취미생활 같은 것도 있습니까? 취미는 또 일입니까? 운동 봐줘야지. 운동은? 그러니까 내 수영 잘하는 거 아세요? 모릅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수영을 배웠는데 혼자서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내가 하니까 되더라고 바로 네. 그 개천에 가서. 그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옛날에 개천에 가서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거든. 예, 예. 일 년 한 해 한두 명 꼭 나오거든. 그러니까 집에서는 내가 장손이거든요. 이거 가서 빠져서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고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수영만 갔다 오면 매를 맞는 거예요. 소반호에다 올라가지고 매를 때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수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수영을 한다고. 일단 대책 없이 일단 수영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집 밖에 뱅뱅 돌다가 저녁 때쯤 모르겠지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이 꼭 집에 가서 잃는다고. 우리 동네에 또 그런 놈들이 있어요. 내가 헤엄치고 오면 맞는 걸 아는 놈이 있다고 꼭 우리 집에 가서 잃거든. 그래서 매 많이 맞았죠. 그래서 아빠 거 서름에서 수영을 배웠거든. 근데 그냥 계속 수영 많이 했어요. 어른 돼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 중간에 이제 수영 선수한테 코치 받을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거 한 일주일 받고 나니까 좀 잘하더라고. 그래서 중공업 같은 데 있을 때도 내가 저 수영 대회도 하고 뭐 수구 대회도 하고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회도 주관해서 많이 오고 그랬어요. 수영을 좋아하시다. 그다음에 스케이트도 이제 군산 사람도 스케이트 잘 못하거든. 예. 근데 내가 만들어가지고 또 스케이트를 타가지고 그거 전반에 우리 사단의 대표 선수였거든. 그 연대 대표 선수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5,000m 선수 해가지고 그 군대 생활 2개월은 스케이트만 탔거든. 그리고 뭐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뭐 노는 것도 좋아하죠. 사람들하고 노는 거. 기계 체조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기계 체조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부터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 요번에 누구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때 내가 팀트를 상당히 잘했다고. 그거 지금 도마라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반에서 제일 높은 거 뛰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제일 먼저 뛰고 나머지 애들이 오는 거 손으로 이렇게 보조해서 받쳐주고 이랬었거든.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공중회전을 할 줄 알았어요. 뛰어가다가 도약대에서 뛰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 떨어지는 거 할 줄 알았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철봉에서 철봉 평행봉에서 대차한다고 하잖아요. 거꾸로 쓰고 돌고 하는 거. 그거 중학교 2학년 때 할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굿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잡은 첫 직장이 전주 제주. 예. 그 전공과는 다른 직종을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많죠. 예. 그때 우리나라에 조선소라는 건 조선공사하고 대선조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공사 하는 게 250톤짜리 어선 져가지고 뭐 수출하는 대만에 열몇 척 그것이 신문에 날 정도고 72년도에 18,000톤짜리 발크 캐리아 해가지고 판코리아 진수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뉴스에 나오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조선산업이 있기는 있었는데 아주 영세했어요.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난 조선 산업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조선과를 들어간 뿐이라고. 내가 대학을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를 하면은 내가 대학 들어가는 게 64년도에 졸업했는데 65년도에 1년 꿇고. 근데 내가 공부를 계속 잘했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무조건 잘하니까 공부 잘하면 그때는 무조건 공과대학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공과대학 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공과대학 갔다니까 공부 잘했으면 왜 저 법대나 의대나 상대를 가지고 공과대학 그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부 공과대학 갔다 물어보라고. 1960년대 중반에 어느 대학에 가장 우수한 재원이 뭐였나 물어보라고. 전부 공과대학 갔거든. 나도 공과대학을 가긴 가야겠는데 이게 보니까 무슨 기계, 전기, 전자, 무슨 섬유, 화공 이런 건 좀 섬세하고 여성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치밀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내가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근데 적성이 맞는 게 조선, 토목, 광산 요거 1지망, 2지망, 3지망 썼어요. 그 다음에 재수해가지고는 성적이 아주 좋아졌었는데 그때도 또 그걸 썼거든요. 사람들이 너 기계과나 뭐 전자과나 이런 거 하도 했는데 난 조선과가 적성에 맞을 거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내가 왜 안 떨어질 놈이 떨어졌다고 학교에서 국회의원을 동원해가지고 문교분의 시험 점수를 확인했는데 222점이 커트라인인데 221점 맞았더라고. 그러니까 1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1년 재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봤을 때는 내가 1등으로 합격을 한 거야. 조선공학과에. 그래서 내가 조선공학, 서울공대 조선공학과 1등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거든. 그래서 조선과를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갔을 뿐이지 무조건 공과대학 공부 잘하니까 공과대학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이지 무슨 조선과를 나오면 나중에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에 동네 라디오 있는 집도 드물고 신문 볼 일도 없는데 무슨 과 나오면 뭐가 되는지 조선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 산업의 형태를. 그러니까 갔는데 졸업을 할 때쯤 돼서 보니까 조선공사에서는 사람을 안 뽑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예. 뽑을 그 회사가 하도 그러니까 조선공사가 있긴 있는데 사람 그러니까 월급도 못 주고 우리 선배들 중에 조선공사에 취직한 사람들이 월급이 제 날짜에 안 나오고 조금 월급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공사에 적어놓고 부산 시내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더라고. 회사가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그 회사 사람을 안 뽑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근데 ROTC를 했었거든. ROTC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학업을 중간에 중단하면은 이건 대학교를 내가 졸업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가정 형편이나 뭐나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학비하고 책값은 장학금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숙식은 내가 벌어서 했거든. 근데 그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군대 가면은 학교를 졸업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물론 무조건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겠는데 사병으로 가면 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교로 가야겠고 장교로 가야 되니까 ROTC를 했는데 ROTC에서 이제 군대 가는데 취직을 해놓고 가야지. 그냥 가면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데는 안 뽑는데 삼성은 뽑아. 삼성은 다른 회사는 이 병역 그 미필자는 안 뽑는데 삼성은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는 뽑는 거야. 그래서 삼성이 봤는데 삼성이 그때 1969년 입사자가 이공계 50명, 상경계 50명, 삼성 그룹에 100명 뽑을 때예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하나씩 면접 다 할 때거든. 근데 그때 그걸 합격해가지고 갔다고. 합격하고 실습 다 맞추고 삼성은 회사를 실습을 다 돌려요. 전주제지, 제일제당, 제일모직, 제일합섬, 미풍, 신세계, 그 다음에 동방생명 뭐 이런 데 다 실습 다 하거든. 다 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왔더니 전주제지 떨어졌더라고. 그 전주제지 1년 2개월 있었거든. 1년 2개월 있었는데 전화 그거 놔둬버리지. 내 것 같은데. 그 1년 2개월인데 그때 이제 72년대 현대중공업이 사람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왔지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중단해도 됩니까? 네, 잠깐 중단해도 돼요? 전화 통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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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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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은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잠깐요. 수요일 날 저녁 때는 괜찮겠어요. 수요일. 네, 화요일 날도 저녁에는 괜찮아요. 화요일 날 저녁 때는 괜찮은데.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럼 그건 저녁엔 안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나는 그날 어차피 금주는 내가 토요일 날 된다고 했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 때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위치는 아무데나 다 괜찮거든요. 꼭 거기 안 가서 해도 된다고요. 나는.
원래가 어디 있어요? 아무데나 쓰면 되지. 뭐게 잠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계약이 제대로만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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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서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해주면 나도 관계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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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후에 하면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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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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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안해. 그래서 우리 이제 선배들이 현대중공업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왔죠. 그래서 그냥 현대로 1년 2개월 있다 왔어요. 전지 1년 2개월 있다가.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면접에서 뽑은 사람이 회사 그만둔다고 하면 그 현장에 있는 저 부장이나 과장들이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장이 뽑았는데 니들이 어떻게 걸려서 얘가 그만두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내주려고 그래. 사표를 수리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회사 참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내 조선과 나왔지 않습니까? 나 조선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그분들은 한 2주간 실갱이 해가지고 겨우 결제받고 그러고 왔죠. 그러면 현대중 오실 때는 공채로 온 겁니까? 특채로 온 겁니까? 그거는 그때 공채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 개별 면접 보고 왔으니까. 아, 개별 면접 보고 왔습니다. 개별 면접 보고 왔으니까. 특별채용 비슷하게 오는데. 근데 그때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연중 계속 뽑을 때니까 누가 오면 와라 하면 와가지고 면접하고 또 하고 막 이렇게 뽑을 때니까 예. 우리 현대중공업 그때 현대중공업이 아니고 현대건설조선사업부거든. 예. 그 현대건설조선사업부가 80명밖에 안 되던 시절이니까 계속 뽑을 때 그냥. 그러면 현대중공업 왔으니 입사했을 때 처음엔 어느 부서에 배치받았습니까? 처음에 거기서 부서도 아니고 예. 아니 80명이 무슨 부서가 있겠어. 강판을 발주해야 되거든. 예. 배를 지어야 되면 철판을 발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철판이 영국의 브리티시 스틸이라는 회사에서 예. 강제를 갖다 썼다고. 예. 그러니까 영국의 브리티시 스틸에서 강제를 갖다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도면 보고 강제 발주서를 만드는 거예요. 두께, 폭, 길이 요거 뽑아가지고 중량 계산해서 강제 발주서 만드는 거. 예. 그거 첫날부터 했어요. 첫날부터 야근했어요. 첫날부터. 현대 오니까 첫날부터 야근 시작하더라고. 근데 난 참 좋더라고. 왜냐면 서울에 왔었는데 밥 먹을 데가 없는데 야근하면 저녁밥 먹고 난 다음에 야근하거든. 네. 그러니까 저녁밥은 항상 해결이 되니까. 밥은 역시 맛있었겠죠. 아주 맛있어. 그때는 27살 때인데 얼마나 맛있겠지. 그러면 그 입사 당시 그 현대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때? 그 그때 당시 분위기는 완전히 전투 분위기지 뭐. 아니 회사 당장 입사한 사람 당장 첫날부터 야근시키는 분위기인데 뭐 그 사람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우리 인력의 숫자나 수준이나 모든 게 다 떨어질 때거든. 그러니까 숫자나 수준이나 모든 게 다 떨어지면은 저 몸과 시간으로 떼어가지고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 뭐 경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막 처음부터 일이 떨어지는 거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부서가 무슨 부서에 가니까 시청 뒤에 난강 빌딩이라는 데가 우리 네. 4층하고 19층 썼거든. 난강 빌딩 네. 시청 뒤에. 난강 현대중공업 고참들은 이제 지금 있는 고참들은 모르지. 다 이제 그만둔 고참들 옛날 고참들은 난강 빌딩 시절을 다 기억을 하지. 난강 시청 뒤에 난강 빌딩 저 네. 4층하고 19층하고 썼거든요. 사무실이 모자라는 거야.
책상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책상은 하나고 의자는 두 개야. 예. 그렇게 앉는 거야. 근데 이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예. 정주영 회장님 무슨 사무실 넓게 쓰면은 괜히 공간만 넓게 쓰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예. 좁게 쓸수록 좋다는 게 정주영 회장님의 지론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아무 지장 없었어요. 그럼 이제 뭐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 이제 조선사업부좀 체제를 갖췄을 거 아닙니까? 체제를 갖췄을 때 이제 그때 부서가 좀 몇 개 나눌 거 아닙니까? 저도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울산에 내려갔다가 울산에 이제 저 72년 10월 28일 날 내려갔는데 내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는 이제 선각 설계라는 걸 하라고 그러더라고. 선각 설계. 아, 선각 설계. 선각이라는 게 배의 구조예요. 구조 설계. 배의 구조 설계를 하는데 그 우리가 뭐 경험도 없고 뭐 아주 처음 있는 사람이 뭐 설계를 하면 얼마나 그땐 도면을 영국의 스콧 리스코라는 데서 사왔거든. 예. 스콧 리스코라는 거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스콧 리스코라는 데서 사왔기 때문에 그 도면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쓰는 도면을 만드는 거거든. 예. 그 도면을 일단 사온 거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고칠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처음에 한 것이 슬로트 스탠다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슬로트 SLOT 이 구멍이요. 예. 그 배에 들어가면 이 종통제가 통과할 수 있도록 배 이 저 스킨에다 이 구멍 뚫는 거거든. 예. 근데 그걸 변경해야 되는 거야. 배 이거 그걸 옛날 타입은 크랙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걸 그냥 둥그렇게 맹글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부 다 있는데 그걸 갖다 전부 다 하나하나 낱개로 전부 다 이거 그때는 NC 테이프라는 걸 썼어요. 네. 뉴머리컬 컨트롤 테이프라는 그거 가지고 철판을 절단을 했거든. 근데 그거 옛날에 NC 테이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걸 해석기하적으로 좌표를 전부 다 만들어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슬로트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하려면 그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스탠다드를 만들었다고. 그게 회사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2달 있다 만드는 거니까 회사의 기준서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일은 닥치면은 경험이 없어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 나는. 경험이 없어도 다 한다. 경험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도 많이 겪었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경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창업자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면접 볼 때 그때는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 그때 난 면접은 저 부장하고 차장이었어요. 백충기 씨라는 분, 고상영 씨라는 분인데 그럼 첫 만남 언제 이루어졌죠? 처음 만남은 우리 정정 회장님을 처음 만난 건 나는 아마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73년 3월 20일이든가 23일이든가 그때 그 시업식을 합니다. 그거 사진 줘요. 예. 시업식에 사진 봤습니다. 이거 예. 그 3월 20일이네. 정중 회장님이거든. 예. 이 폼이 정중 회장님 폼만 옆으로 약간 어깨 기우시고 나는 한 여기 정도 서 있었지. 아마 이 정도 첫 만남일 거예요. 이게 3월 그다음에 3월. 이건 뭐 만남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건 여러 사람들 후이셔시는데 첫 대면은 대면은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대면은 77년도에 그때 내가 과장 시절에 네. 그때 이제 성각 공장에 문제가 많아서 성각 공장이라는 게 절단하고 소조립 그다음에 판넬 조립을 네. 하는 공장이 성각 공장이에요. 지금 현대중공업에 가면은 정문으로 들어가지고 왼쪽에 있는 큰 공장, 제일 네. 큰 공장 그게 성각 공장이에요. 네. 내가 그 공장에 내려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회사에 와가지고 일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가서 이제 왜 일이 안 되냐 하면 모든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뒷공장에 있는 사람이 이 앞공장에 있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해줘서 제가 일을 못합니다. 물건이 안 넘어옵니다 그러거든. 그 앞에 이제 그 예를 들면 건조부에 가서 물어보면은 대조립에서 물건이 안 넘어옵니다. 대조립에 가서 물어보면 소조립에서 물건이 안 나옵니다. 소조립에 가서 물어보면은 가공부에서 물건이 안 나옵니다. 가공부에서 가서 물어보면 철판이 안 들어옵니다. 이러는 거거든. 근데 내가 철판 담당했었거든. 예.
강제 담당이 예. 좋은 말. 이게 철판이라는 건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예. 근데 강제 담당인데 나보고 이제 강제를 집어 넣으라고 뭐 우리 그때 상무이시던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태구 상무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때 우리 조선소 업무를 총괄하시던 분이에요. 야도에서. 그분이 내가 이제 강제 담당을 했었는데 내가 그때 대리 과장 때인데 아마 이제 눈에 좀 띄었겠지. 그러니까는 너 가서 저 철판 좀 집어넣으라고 하더라고. 그럼 자재관리부 가서 철판을 집어넣는데 장부하고 현무하고 잘 맞지도 않는 철판을 이렇게 쌓여있는 철판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집어넣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집어넣으려면은 머리도 아주 기획력이 있고 업무의 현황을 꿰뚫고 있어야 되고 현장의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밤낮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철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일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 네. 그 누군가 머리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끝장을 보겠다는 사람이 붙어야 이 일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 철판 집어넣는 걸 내가 가서 했거든. 근데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경험은 없지만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 철판을 가서 집어넣게 하는데 철판이 안 들어와서 자를 것이 없어서 못 옵니다라고 하는 아까 그 절단하시는 가공부 사람들이 내가 철판 가서 열흘을 집어넣으니까 3,000매가 쌓여버린 거야. 강제주장하고 절단장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정태구 상무라는 분이 나보고 네가 가공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가공하시는 분이 가공에 나보다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름을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때 보니까 하루에 아무리 네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자기네도 해도 180매 이상은 못 자른다는 거야. 근데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이제 뭘 만들었냐면 가공 계열이라고 해서 가공 장비별로 이 가공 그 계열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가공 그 이게 절단의 흐름 도를 만든 사람이거든. 가공 계열이라는 게 지금도 그대로 써요. 네. 가공 계열이 한 20개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걸 설계해서 한 사람이니까 업무 내용을 설계 내용을 잘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니까 280매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해 있는 사람이 280매 나온다니까 네가 잘 해봐라 이렇게 된 거지. 현장에 네가 죽었다 깨도 280매 못 올 거야. 근데 내가 가서 설계 시작하니까 280매 계산했는데 웬걸 현장에 가서 하니까 직장 반장 붙들고 밤낮 없이 쫓아다니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280매가 아니고 400매를 자르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겼냐. 절단장하고 조립하는